자, 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언제쯤 이제 국민들 앞에서 정치하겠다,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다 구축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의 얘기를 할 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쪽에서는 지금 캠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도 임명을 했는데 이동훈 대변인 어제 오늘 라디오 매체 등등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기 6월 말 7월 초에 선언 검토하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말 7초 사실 시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장혜찬 평론가님이 좀 연이 많이 다 있으신 만큼 어떤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공식 입장은 다 대변인단 공보 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지지자로서 그리고 어쨌든 한 번 동행하고 몇 번 만난 사이로서 그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의 자리로 불러낸 게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뭐 특정 힘 있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불러낸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지금의 윤석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 정도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따지면 이준석 돌풍보다 훨씬 큰 효과를 사회에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나를 불러낸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을 만나는 다양한 소통 행보를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많이 만난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여기로 가겠다, 저기로 가겠다, 뭐 언제 대권 선언을 하고 언제 입당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대권 선언을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당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경선 룰이나 시기와 같은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중에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가시라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중도층이나 무당층 국민들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마음을 못 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사가 좀 합치될 때 국민의 부름이 좀 일관되게 나올 때 그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국민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그 국민이라는 그 그룹이 본인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그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정책 행보라서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 학자들을 많이 만났다면 앞으로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계시는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고 청년 취중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회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해 주시진 않으셨는데 그렇게 일반 서민들을 만나게 된다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 언론에서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언에 따르면요. 이것도 역시 그 대변인이 통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윤 전 총장 여의도 인근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소규모 인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을 차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의도가 될지 광화문이 될지는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같은 아이디어는 윤 전 총장이 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기존의 여의도 정치의 대선 후보의 모습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 여의도 근처에다가 큰 사무실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공유 오피스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지난번 그 이준석 대표가 선거 다음 산무 운동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실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지금의 시대상을 일정 부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그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함께 가지 않으면 2030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규모 옛날처럼 그냥 대선 그 준비하는 후보가 큰 사무실 얻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상주하는 인원 많아서 그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처럼 소규모로 하지만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선거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변화의 열망, 국민들의 이런 열망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이 됐는데 과연 대선 과정에서도 이런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실을 맺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 시도,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대선 경선 등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려면은 8월 말까지다라고 딱 잘라서 지금 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대표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도 버스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버스 시간표대로 간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기도 했고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요, 이 대변인을 통해 이준석의 시간표와 윤석열의 시간표는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또 뉘앙스가 달라진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정권 교체의 플랫폼으로 삼으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의 구상과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구상은 어떠한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장혜찬 평론가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나왔던 대변인 발언 중에 압도적 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단순히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이기는 그러한 방식의 대선 승리, 정권 교체가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진보 안에서도 반문 진보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진중권 전 교수나 조국 흑서라는 책을 쓴 저자들일 텐데, 진보적 성향이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가야만, 그래서 굉장히 격차가 큰 압도적 승리를 해야만 성공적인 정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국민의힘과 너무 가까운 모습 보이게 되면, 제가 앞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게 아직까지 마음을 못 열고 있는 중도층이나 이 반문 진보층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아우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다만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8월 안에 그러한 분들을 아우르는 행보가 정리가 잘 됐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준석 대표의 시간과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압도적 승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중도층과 반문 진보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런데 반문 진보라는 분들이요, 평론가님, 사실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당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의힘도 이번에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도부가 바뀐 것만으로 일단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다는 논평을 대변인 통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도부 바뀌었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남은 한 달, 두 달 동안 그 지도부가 얼마나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혁신하느냐, 개혁하느냐, 또 반문 진보까지 품을 수 있는 정당으로 좀 쇄신하느냐, 여기에 따라 많은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당대표는 젊게 바뀌었는데 최고위나 이런 곳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나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글쎄요, 또 다른 길도 열릴 수 있겠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언젠 이렇게 될 것이다, 시기가 이렇다 논하기에는 다 섣부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평론가님,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장 평론가님이 택시 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네. 가능성도 계속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택시를 타야 된다, 택시 타자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민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가 제 말을 듣고 본인 같은 중도층은 좀 안심이 됐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글을 본인의 SNS에 네.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될 경우에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있는 중도층과 반문 진보층들이 염려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것들을 잘 다독이면서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택시 탈 수도 있다,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 걸 개인 의견으로 말한 것이지 공식 입장은 아닌 것인데, 오늘 대변인의 워딩 나오는 거 보니까 모든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고 네. 하고 하는 걸 보면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 나가는지 역시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 사실은 행보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에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었는데 그 사실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일에 맞춰서 알린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수님, 일단 이렇게 늦출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선언문이잖아요. 네. 그때 2000년에 이제 만나서 회담을 했고 그 당시 엄청난 파격이었죠.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선언문 딱 만들어냈거든요. 그 기념일이에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하면 일단 호남의 지지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보수도 일정 부분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화합, 그 다음에 통합 이런 메시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만 의지하지 않고 중도라든지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진보 진영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일정 부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네.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6.15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이 날에 그 날에 방문했던 걸 공개하는 것은 훨씬 폭발력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1일 날 발표했으면 네. 뭐 물론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6월 15일 날 발표하는 건 전혀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6.15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함께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부러 11일 날 방문했지만 15일 날 이걸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6.15 정신을 본인이 계승하겠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또 호남에 대한 네. 어떤 그 본인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6월 15일 날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